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분석 영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관련돼서 궁금해하신 사항 중에서 이 들으신 매각 대금이 도대체 언제 환입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가 이 최근에 주주총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된 담당자님께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얻었는데 1분기 실적부터 차근차근 반영이 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상향 조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게 되고 이 부분부터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말레이시아 FLNG 착공부터 LNG 수주 계약까지 계속해서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에 따른 호재성 이슈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상승을 위한 전조 단계다. 그래서 한번 탄력을 받게 되면 더 강한 상승의 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일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과 약속드렸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사항들은 제가 분명히 직접 발로 뛰고 꼭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궁금해하신 분들 혹은 의문적인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직접 이 삼성중공업 담당자님과 만나서 최대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사실 최근에 좀 매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이거래일 동안 매도하는 모습인데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집하는 순간이 주가 상승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가의 지지부진한 구간 속에서 개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강한 매집세를 보여줄 그 순간 그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재무적인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23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4분기에 특히 매출액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은 또 적자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자, 이러한 측면은 왜일까 또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이 바로 SK해운과 이 소송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답변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이 금액 자체도 추가적으로 환입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또 앞서서 들으신 매각 대금이 1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께서 이 매각 대금 자체가 1분기부터 2분기 계속해서 차근차근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만큼 앞으로 이 재무적인 측면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업황의 강세가 더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구간을 뚫어주면서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FLNG 착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주총 갔다 와서 첫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FLNG 관련된 연간 계약 척수가 계속해서 두 대씩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말레이시아 관련된 FLNG 계약 건수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FLNG 관련된 계약 건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이 수주 계약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승에 대한 재료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자,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조선주 주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선주 중에서도 이 FLNG 강세에 있는 삼성중공업은 더 직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유가 자체를 보게 되면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기조가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 상승 모멘텀을 받는 건데 전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영사관을 공습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다. 자, 그래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보복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흐름세로 끌고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엔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공급에 대한 이슈로 살펴봤다면 이제 수요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제조업 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예측치가 48.5를 기록했는데 실제가 50.3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가 강하게 나왔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유가는 상방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최대 수요국이고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돌아와줘야 원유 수요는 더욱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국 제조업 지수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시행을 하면서 이 정부 자체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상황인데, 중국 제조업 지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면 수요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서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공급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수요는 더 탄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FLNG 관련된 삼성중공업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왜 살펴보냐?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유동성 자체가 원자재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유에 대한 또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더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어떤 말씀 드렸냐면 24년 9월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해당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3년에 기사를 보게 되면 24년 6월달 혹은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 지표를 보거나 이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는 또 7월부터 9월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관점을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지는 제 추후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해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조 성과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과지수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성과지수 같은 경우에는 선별수주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고수익을 뽑을 수 있는 선박을 수주를 하니까 성과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삼성중공업의 주사업인 FLNG 자체가 이 선가지수에 굉장히 도움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중고 성가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3년부터 24년가량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도크가 꽉 찼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중고선에 눈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선가지수 상승한다. 이 부분은 추후에 신조선가지수 상승까지 야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내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이 자본금 자체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업체들은 이 부분이 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기조 자체는 업황의 강세를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했죠. 이제 $100 미만으로 가격이 도달을 했습니다. 23년 이 하반기에 반등을 해줬지만 24년 초부터 지금까지는 쭉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철광석 가격을 왜 보냐? 결국에 후판 가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후판 가격 자체는 이 선박 제조원가 20%,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어야 수익이 좋아집니다. 이 재무적인 측면이. 그러면 이 주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철광석 가격에 대한 동향을 꾸준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실 23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이 조선사가 좀 유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당시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었죠. 이 중국에 대한 후판 수입산 물량이 증가를 했고, 자,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이 퀄리티 높은 후판을 조금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철광석 가격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이 40%가량 더 싼 구간입니다. 그래서 23년과 비슷한 이 가격대로 협상을 할 수 있거나 그보다 더 인하한 채로 협상하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주주총회 가서 담당자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가격대 구간을 8,800원 구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만 알고 있는 꿀 정보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철광석 가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이 8,66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한 관점 그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순간인데, 제가 지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8,300원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세를 보여주더라도 이 8,3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재기를 노려보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9,47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그 윗구간은 더 강하게 열려있다 설명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밸류에이션 측정에 대해서 제대로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16,000원 구간을 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이 13,000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16,000원 구간 자체는 2014년 주식수와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계산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측면은 우선 13,000원이다. 이 구간을 1차적인 구간으로 생각을 하자. 그리고 16,000원 구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정치적인 측면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현재 지지율 싸움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상황인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국을 또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이 갈등이 되는 국가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조선사가 또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7월부터 8월이니까 대략적으로 2개월 전인 5월부터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바로 또 5월부터 7월 사이에 이 가격을 인하한 채 협상한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 반사이익 관점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호재성 이슈가 겹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적용을 할지는 제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